제가 먹는 약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평생 먹어온 관절약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느 평범한 아침 비행이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환하게 웃으며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계셨어요. 손자를 만나러 가신다며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방 속에 든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탑승이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늘 챙기시던 물건이라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새로 바뀐 규정 때문에 그 물건이 즉시 금지품으로 분류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그날 여행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15년째 비행기를 오가며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공항 보안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게 강화되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시던 약이나 생활용품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이 변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여행을 좌우하는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규정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10년 전, 5년 전에 여행하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가셨던 물건들이 지금은 순식간에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기시는 약이나 영양제, 소독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규정을 몰라서 물건을 압수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 공항 보안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꼭 챙기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챙기신 작은 물건 하나가 여행 전체를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가방 속에 든 사소한 물건 하나가 공항 보안대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68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 사시는 따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정말 들뜬 모습으로 공항에 오셨고 저와도 짧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보안대를 통과하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문제는 여행 내내 드시던 관절약이었습니다. 약 포장은 오래되어서 성분표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약통은 원래 용기가 아닌 작은 플라스틱 병으로 옮겨 담아져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성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검사를 요청했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서 결국 탑승 시간이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지만 사실 잘못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단지 작은 규정 하나를 미리 알지 못하셨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하지 못하셨던 것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음 여행부터 보안대를 한 번에 통과하는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즐거운 여행 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2월부터 여행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까다로운 공항 규정들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액체 약품의 성분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원래 용기가 아닌 작은 통에 옮겨 담아서 가져오시는데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항공보안센터 자료를 보면 액체 약품의 성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영수님처럼 성분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면서 탑승을 놓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여행 준비하실 때 약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다니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이겁니다. 약은 반드시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 원래 용기 그대로 투명 파우치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약품을 여러 가지 섞어서 보관하거나 이름표가 지워진 약통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은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안 규정상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크기가 큰 액체 보조 제품 문제입니다.
건강보조제나 액체 영양제는 100ml 규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공항보안팀은 처방전이 없는 액체를 일반 액체로 분류해서 정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72세 박정자님은 대용량 오메가 제품 때문에 가방을 2번이나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제품을 버리고 탑승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여행 갈 때마다 액체 보조제를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꼭 용량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엔 가능하면 캡슐형으로 대체하시거나 아예 위탁 수화물에 넣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100ml 미만이라고 해도 용기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리터짜리 투명 지퍼백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그리고 용기 하나하나가 100ml를 넘지 않도록 하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로 발효식품이나 절임식품류 문제입니다. 발효식품은 비행기 안의 압력과 온도 변화 때문에 누수 가능성이 정말 높고 냄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의 검역기관에서는 자가제조 식품을 위험 요인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65세 윤명숙님은 직접 담그신 절임 음식을 가족에게 전해주려고 가져가시다가 전량 폐기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그렇게 버리게 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공 포장된 상업용 제품만 위탁 수화물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 일본행 비행기는 검역이 정말 엄격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량의 김치나 된장도 검역에 걸리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분들에게 주려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챙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여행부터는 꼭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리튬 배터리 기기 문제입니다. 배터리 용량 기준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안 기준이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70세 고종수님은 오래된 보조 배터리를 위탁 수화물에 넣으셨다가 가방 전체가 다시 열리는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그 배터리는 압수당하셨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휴대하셔야 하고 용량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모델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배터리는 발열 위험 때문에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신 보조 배터리 용량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기기와 바늘류입니다. 의료용 바늘이나 기기는 서류가 없으면 위험물로 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안 스캐너는 바늘류를 정말 정밀하게 감지하고 감지되면 즉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66세 김은자님은 인슐린 주사기를 미리 신고하지 않으셨다가 별도 심사를 받으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런 민감한 물품은 의료용 확인서와 처방전을 반드시 챙기시고 원래 포장 그대로 휴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압수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의료기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서류 준비는 빠뜨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소독제와 스프레이류 문제입니다. 대용량 스프레이는 대부분 폐기 대상이 됩니다. 공항 보안팀은 알코올 농도와 용량을 함께 확인하는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압수됩니다. 75세 이한수님은 가방 속에 든 300ml 소독제 때문에 가방을 3번이나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죠. 가장 편리한 방법은 100ml 이하로 나눠 담으시거나 아예 물티슈로 대체하시는 겁니다. 스프레이형은 액체 규정과 별도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방에 큰 소독제를 그대로 넣고 다니셨나요? 이제부터는 작은 용량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12월부터 여행을 흔드는 6가지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문제없이 공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공항에서 문제없이 보안대를 통과하기 위한 실전 대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숙지하시면 다음 여행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약물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라벨이 선명해야만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통째로 옮겨 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정말 큽니다. 약은 투명 파우치의 첫 번째 칸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안 검사할 때 바로 꺼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평소 약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진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찾기 쉬운 투명한 곳에 옮겨두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액체류는 출발 하루 전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용량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여러 개의 소용량 용기를 합쳐도 허용치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100ml 이하 용기만 따로 모아서 지퍼백 한 개에 넣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액체류 규정을 실제로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위탁 수화물과 기내 짐 구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배터리류는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하고 액체나 식품은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위탁에 넣으면 절대 안 되는 물건들을 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짐을 싸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분리해 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짐 구분할 때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복잡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로 오래된 전자기기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형 기기라고 해도 배터리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즉시 검사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하루 전에 모든 기기를 완충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안 검사 때 전원을 켜보라고 요청받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사용 중인 기기들의 배터리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류는 원칙적으로 위탁 수화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냄새나 누수 그리고 압력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업용 제품을 구입하셔서 포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가족분들에게 줄 음식을 챙기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금속이나 가연성 소지품은 사전에 제거하셔야 합니다. 라이터나 가스류는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캠핑용 도구는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행 전에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방 속에 숨어있던 물건 때문에 애먹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감한 물품은 미리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신고하면 검사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신고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대 입구에서 직원분께 먼저 말씀드리시면 정말 편하게 처리됩니다. 혹시 신고가 불편하다고 느끼셨나요? 사실은 신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실전 대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월부터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항공보안 기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감각으로 여행을 준비하시곤 하는데 새로운 기준에서는 작은 용기 하나, 약통 하나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 약품을 작은 통에 옮겨 담고 대용량 소독제를 그대로 가방에 넣고 발효식품을 자유롭게 챙기고 오래된 배터리를 위탁에 넣고 의료기기를 서류 없이 가져가시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연되고 물건이 폐기되며 심한 경우에는 탑승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68세 김영수 님처럼 소중한 여행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은 원래 용기 그대로 투명 파우치에 넣고 액체는 100ml 이하로 준비하고 배터리는 기내에 휴대하고 의료기기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보안대는 단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여행 시작부터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약품과 보조 배터리 그리고 액체류만 다시 한번 가방에서 꺼내서 점검해 보세요. 용기에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용량이 규정에 맞는지, 배터리 용량 표기가 명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여행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승객분들이 비행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 10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내용이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담요나 베개는 기본이고 휠체어 지원이나 우선 탑승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